네, 안녕하십니까. SG 볼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승국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고민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고민거리가 딱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바로 트랙 플레이어입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트랙 범위는 하이트랙입니다. 하이트랙이다 못해 지나친 하이트랙이다. 어떤 분께서 그래, 하이트랙이면 하이트랙인데 지나친 하이트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트랙 플레이어라는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공이 기름 위를 지나다니면서 형성되는 기름의 띠를 바로 트랙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름띠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로우, 미들, 하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저는 하이트랙입니다. 하이트랙. 어떤 기준으로 하이트랙이라고 하냐면, 엄지홀 부근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붙어 있을 때 하이트랙이라고 해요. 보통에 한 2마디 정도 벌어져 있으면 미들 트랙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3마디, 그러니까 손 마디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마디 이내에 들어와 있다, 하이트랙입니다. 엄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엄지고 여기 중략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가의 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1마디를 딱 댔을 때 이 안에 내 띠가 있다, 하이트랙입니다. 자, 그럼 미들 트랙은 어디냐? 자, 2칸을 내려갑니다. 엄지 2번째 마디. 이 2번째 마디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들 트랙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번째 로우 트랙은 무엇이겠느냐? 이 이상 밖에 있을 때 로우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범위가 기름띠가 형성이 됐을 때 하이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황 코치는 지나친 하이트랙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딜까? 바로 이 엄지를 침범을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볼러로서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왜 고민을 하냐? 그러면 황 코치, 어차피 황 코치는 지도자니까 그거 고칠 수 있잖아, 왜 안 고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요즘에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연습을 하면 물론 사이드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과연 어떠한 구질을 사용했을 때 가장 자신 있게 점수를 낼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볼링은 결국에는 점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핀을 많이 넘겨뜨려야 하고 일정하게 정확하게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아무래도 하이트랙으로만 늘 치던 볼러였기 때문에 사이드롤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일관성에 대한 차이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기가 들어간다거나 대결을 한다거나 제일 자신 있고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스팟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샷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때로는 마이너스 내려와서 강제적으로 사이드롤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시합에서는 그렇게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는 지나친 하이트랙으로 쳤을 때가 가장 마음 편해.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랙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트랙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겠죠. 지금 충분히 하이트랙으로도 잘 치고 있으면서 왜 굳이 노력을 하면서까지 사이드롤로 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올 수가 있죠. 이거는 조금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는 볼링 공 안에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어에 대한 비대칭이 있고 대칭이라는 게 있겠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위에는 좀 크지만 밑에는 좀 작네요. 하지만 원은 다 똑같아. 대칭 코어겠죠. 여기에 손잡이가 있다, 비대칭 코어가 되겠죠. 자, 이 코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안에 물이 들어가서 흔들지는 못하는데, 자,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 코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자, 코어가 한 45도 정도 누워서 기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드라이를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45도로 회전하던 코어가 드라이를 만났을 때 중심 이동이 필요하겠죠. 중심 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게 바로 사이드롤이에요. 사이드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식이지. 로우 트랙은 이제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어떤 반대겠어요? 코어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서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거는 조금 그렇고, 여기에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자, 기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드라이를 만나면 이렇게 제자리에 오는데 반경이 상당히 좁죠. 퀴즈를 냅니다.
코어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를 만났을 때와 이렇게 서서 가서 드라이를 만났을 때의 파괴력은 과연 어떤 게 더 셀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때로는 얘가 세고 때로는 얘가 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친구가 더 세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서서 간다면 코어 반경이 좁기 때문에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이 짧고 빠릅니다. 탁 쓰게 돼요. 탁 쓰게 되겠죠. 근데 사이드롤이 형성되면 아무래도 센터로 오는 시간에 코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걸리겠죠. 그러면서 랭스가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랭스는 더 발생했지만 돌아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는 게 생겨서 조금 더 깊숙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의 전체적인 그런 성능을, 코어의 이제 성향을 좀 더 느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서서 치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커버 스탁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약간 사이드롤로 치시는 분들은 코어의 영향이 가장 높아요. 어쩔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저는 항상 세워서 쳤기 때문에 윗장에서 치는 걸 좋아했어요. 순간적인 임팩트는 강할지언정 더 이상 회전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려서 가게 됩니다. 하이트랙의 특징 중에 하나겠죠.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볼링 치는 영상을 많이 피드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마이너스에 내려와서 공을 그려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팔로우 하신 분들께서는 아니 황코치 요즘에 왜 이렇게 내려가서 치냐, 옛날에는 그렇게 위에 올라서 치더니 요즘에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어의 움직임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고 좋고 뭔가 발전되는 느낌이 되게 산뜻하고 좋은데, 진짜 대결을 한다면 내가 과연 이걸로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냥 이 코어가 좀 45도로 틀어갈 수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측면성을 가져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샷은 원래대로 하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말 FM대로 예쁘게 치시는 방법은 정확한 턴 동작과 리프팅을 하셔야지만이 예쁜 구질이 나오는 건 맞지만, 오랜 볼링에 대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샷에 대해서, 지금의 샷에 대해서, 그래서 좀 뭔가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들어볼 필요도 있고, 수정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자, 일단 전문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앞서서 하이트랙, 그래 홍코치 하이트랙이면 어떻게 하이트랙이 나오고 띠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줘봐. 그러면 약간 이제 엄지않다하게 좀 사이드를 연습한다 그랬지. 그러면 사이드를 좀 알려줘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다는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항상 편하게 쳤을 때의 공 모션과 기름띠는 어떻게 나오며, 제가 요즘에 수정하고 있는 동작을 했을 때 볼의 움직임은 어떻고 기름띠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엄지가 타는데 안 타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볼링장으로 화면을 넘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하이트랙으로 갈 수 있는지, 하이트랙에서 로우트랙으로 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러 볼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인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약간 평소보다 앵글 자체가 좀 낮게 제가 카메라를 설정한 이유는 각도의 변화 없이 좀 정면으로 봐주셔야 아마 좀 약간 카메라를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자, 우선 볼링장에서 한번 투구를 해볼 거예요. 두 가지 샷을 해볼 겁니다. 제일 가장 제가 자신 있고 편안한 샷, 이 얘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레인 파악과 스피드와 일정함, 간결함,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에임 스팟에 꾸준히 제가 자신 있게 투구할 수 있는 정확도를 만들 수 있는 샷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볼의 구질은 예뻐집니다. 예뻐지지만 사이드롤이 증가가 돼서 예뻐지기는 하지만 제가 에임 스팟을 자꾸 밖으로 실수를 한다는 점, 이거는 아마 연습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만, 일단 눈으로 먼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굴려볼게요. 제가 가장 편안하게 턴을 하지 않고 좀 지나친 하이트랙으로 나오는,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에 신경 안 쓰고 친다면 어떻게 트랙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볼이 꺾이다가 중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지속성이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 트랙 플레이어가 워낙 서서 가다 보니까 굴러가는 동안에 이 회전축이 계속 코어가 서 있다. 그러면 이 코어 자체에 이동이 많아야지만이 백엔드에서 이 춤추는 코어가 활동성 있게 움직일 텐데, 코어 반경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팩트는 강하게 움직이지만 지속성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스타일로 계속 투구를 한다면 윗장으로 올라가서 타이트하게 쳐야 되겠죠. 약간 좀 랭스를 뽑아서 임팩트 있게 강하게 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태는, 이런 구질은. 일단 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보이시죠? 자, 중략지도 탔고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중지 쪽에 트랙이 좀 침범을 했고, 많이 침범을 했고, 그 다음에 엄지는 거의 다 넘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상태, 지금. 자, 이러면 제 생각에는, 자, 기름띠가 여기 첫 번째 줄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핀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핀의 위치라는 거는 코어의 위치를 뜻해 주는 건데, 이 간격이 좁다 보면 아무래도 움직임의 폭이 좁다는 얘기라고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니고, 이 간격을 넓히려면 아무래도 턴을 시켜서 사이드로를 만들어 버리면 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코어에 춤추는 에너지가 점점 발생을 하다가 임팩트 있게 강하게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제 나름의 지금까지 연습했던 사이드로를 한번 쳐서 투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볼의 움직임이라든지 트랙 플레이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섰던 자리에 서서 그러면 트랙 플레이어 아까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중지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중지에 침범은 하진 않았고, 자, 트랙은 한 줄 정도 살짝 걸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봐줄만 하다. 근데 지금은 샷이 미스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영상에서 보셨을 거야. 지금 지금이 딱 중요해. 제가 아까 전에 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자, 공이 앵글을 타고 쭉 가다가 회전할 것 같으면서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샷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까지 간 상태에서 잠시 멈췄다가 뭔가 이 공이 핀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션이 딱 나오죠. 자, 한 번 더. 자, 임팩트가 엄청 강하게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드로. 자, 그렇다면 지금 중지와 엄지가 타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약간 좀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한 체크의 첫 번째는 턴의 양의 차이입니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백스윙에서 어느 정도 공을 받쳐서 들어가서 턴을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손이 어느 정도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걸어치기만 한다는 거죠. 그거는 턴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턴이라는 거는 바닥의 정면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공이 회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백에서 복숭아뼈 쪽 다가가기 전에 슬슬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턴의 구간이 저는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몸에서 오는 구간에서 복숭아뼈 오기 전에 슬슬 전 턴이 시작이 돼요. 그 상태에서 릴리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략지에 대한 역할이 없었더라면 아마 사이드롤이 누워서 갔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 중략지를 걷어 올려주는 동작이 강하기 때문에 공의 진입 방향이 정면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완전히 볼을 눕혀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을 최대한 의식해서 공을 받쳐서 앞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턴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 나름 한번 최대한 의식해서 로우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트랙 플레이어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이트랙으로 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로우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엄지는 안 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완전 의식하고 치니까 정상적인 플레이어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지에서 거의 엄지 한 마디 정도 벌어졌고 엄지에서도 한 마디 정도가 딱 트랙 플레이어가 벌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들어가겠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트랙 플레이어가 안 타게끔 제가 계속 칠 수는 있겠지만 볼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정확도입니다. 제가 설정한 에임 스팟에 통과가 돼야 이 레인이 읽히게 되고, 그 레인을 읽어야지만이 후반 경기, 초반 경기 어느 상황에서 레인을 이동했을 때도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 투구마다 계속 설정한 스팟에 미스가 된다면 레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자리를 투구해 보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빠른 대응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엄지가 그래, 타라, 괜찮아, 타도 좋으니까 그냥 레인을 읽어가면서 치자, 이 컨셉으로 계속 투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없고 하니까 이 장기간의 이 기간 동안 제가 제 나름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연습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컨셉대로 그냥 트랙이 좀 엄지에 타도 점수만 잘 나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칠까, 아니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연습을 해서 아예 로우 트랙으로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 트랙 범위를 일정하게 교정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사이드롤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하이트랙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이트랙은 초반 마찰이 워낙 강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헤드 마찰이 좀 마른다거나 기름이 조금 이제 마르기 시작을 한다면은 레인이 상당히 좀 뭔가 어려워집니다. 그 자리보다 좀 아래로 내려오면 오일이 갑자기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이드롤 같은 경우는 랭스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얻고 갈 수 있어요. 사이드롤이라는 거는 코어가 서서 가는 것보다 약간 누워가야 오일에서의 미끄러짐이 좀 더 편안하거든요. 그럼 백엔드에서 이 코어가 누워있던 게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가 생기는데, 약간 이렇게 누워가던 게 일어나는 힘하고 이렇게 가던 게 깔짝 일어나는 힘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사이드롤을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지가 타는 워닝, 그리고 중지가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턴의 양의 차이와 중략지의 진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선수가 한 분 계십니다. 외국의 PBA 선수 중에 피트 웨버라고 있죠. 피트 웨버는 어떻게 칩니까? 그립을 한 상태에서 무슨 접시를 날린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중략지를 걸어서 쥔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펴준다라는 느낌에 가깝죠. 그런 샷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이트랙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이거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숀 레시 같은 선수가 완전히 지금 피트 웨버와 다른 샷을 활용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 그 선수는 과연 하이트랙일까요, 로우 트랙일까요? 이 퀴즈를 낸다면 과연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내리실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숀 레시 선수는 엄지를 타지 않겠죠.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턴의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약간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중력지를 걸기에 볼의 진입 방향이 바뀌어 버린 거고, 숀 레시 선수는 손의 방향이 최대한 받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약간의 턴이 들어간 상태로 리프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지가 탈 수가 없는 거죠. 볼의 회전 방향을 만들어주고 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엄지가 많이 넘어왔었던 거는 무의식 속에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점수를 제일 잘 낼 수 있는 샷을 했을 경우 1번, 조금은 신경 쓰고 에임 스팟이 조금은 미스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이드롤에 대한 의식을 할 수 있는 샷이 약간 엄지가 걸치고 중지는 타지 않는 게 두 번째 샷.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과하게 의식을 한 상태에서 공을 눕혀보자라는 마인드로 쳤을 때 정상적인 트랙 플레이어가 형성된다는 거. 세 번째 샷. 자, 이 세 번째 샷 중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단연컨대 1번입니다. 1번.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대결을 하라고 하면은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럼 아무래도 제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원인도 알고,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 나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을 만나러 한번 떠나실게요. Let's go. 역시 어썸은 마찰이 좋아. 상당히 하이트랙으로 조금 이렇게 지나쳐 있는 축이에요. 네, 울트라 초 하이퍼 하이트랙이죠. 예전에 황 코치가 처음 왔을 때 그때 고민과 지금 고민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우리 황 코치는 중지도 붙고 엄지도 넘어가 버리는 약간 네, 맞아요. 그거는 공이 굴러가는 건 봐도 나는 보이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로우 트랙, 하이 트랙, 초 울트라 하이퍼. 하이퍼 울트라 트랙. 뭐가 더 좋냐, 안 좋냐? 엄지가 타는 소리가 들린다. 싸대기 맞지? 바로- 야, 이 엄지가 왜 항상 난리가 날아가지? 나요.